그리고 제일 무서운 또 하나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잘 만드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간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기지였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작업을, 외주 작업을 아무도 한국이 제일 잘 만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색감과 애니메이션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캐릭터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보일까라는 데 완성도를 잘 맞추고 있고요. 이것은 이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서구의 그런 훌륭한 느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건비가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싸지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리고 저도 저희 직원 중에 유럽 사람들도 고용을 해보고 미국 사람들도 고용을 했지만은 제가 부끄러워했던 거는 그 친구들은 이제 정말 그 주어진 시간 안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안 하는 노력도 하지만은 대신에 일과 시간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런 거는 10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담배도 피고, 이러다 보면은 점심시간에는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유럽 쪽은 인건비가 이제 현재 저희랑도 비슷한데, 물론 이제 저희가 훨씬 더 장점이 많지만은 애니메이션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유럽과도 별 경쟁력을 저희가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은 아직도 인건비가 중국보다도 쌉니다. 대학을 졸업한 초임이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만드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작으로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작은 나는 접어야겠다 라고 이제 확실히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제가 중동에 갔을 때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가 몇 안 되는 회사가, 그동안 거의 못 본 회사가 중동에 와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제 하겠다고 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다음에 올게 하면서 줄을 섰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손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굳은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저를 기다린 거예요. 나는 일하기 싫은데 네가 와가지고 좀 이 일 좀 해 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리랑 IT는 인도 사람이 와서 하고, 그리고 택시기사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 너희 기술 좋지? 와서 내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 라고 해서 저를 기다리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펜도 아주 비싼 펜에 다이아몬드 막 박힌 걸로 이렇게 종이에다 막 씁니다. 저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 6번째 왕비님의 딸이 그 그림인데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넌 이걸 얼마에 해야 돼?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나 싸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이 예를 들면은 1분에, 얘입니다. 1분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진다면은 거기는 한 1분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돈도 많은데 왜 이 비싼 펜으로 여기다가 50만 원이라고 쓰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또 그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그러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보는 거야. 아이들이 보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여기다 돈을 많이 쓰니? 그걸 아이들은 아니? 그 순간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만들어도, 잘 만들어도 수익이 회수는 안 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싸게 만들면은 돈은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시장이 좁고, 아까 제가 기술이 발전이 갖고 온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기술이 투여됩니다.
비행기도 번쩍번쩍하고 변신할 때도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상과 카메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그걸 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애니메이션들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미국의 2D, 이렇게 손으로 그린 심슨, 스폰지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집중된 시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큰 벽을 여기서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잘하면은 잘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쪽에 등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적응을 못했죠. 저는 원래 이렇게 주류로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삐딱하게 갔던. 전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이렇게 항상 거의 1, 2학년 때 꼴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너는 이 길만 가면 요 공부만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아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외웠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외부 상황이고요. 이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무슨 내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만들어 볼까? 저는 그때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난 유아용 시장은 관심도 없어. 나는 정말 미국 슈렉, 디즈니 이런 거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2007년도쯤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억 5천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제 작품을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With amazing strength and lightning speed, her strength comes from her family. But no one pays her much attention, even her family. Wow! One day, a government official approaches her and says her skills should be used for the country. Nation, I'm just a simple, ordinary housewife. Why you slaving for others? So many dreams to chase and do. Cooking, laundry, cleaning, and making money. Is this what you wanted? Look at yourself. She says yes for the sake of her son. Her code name is Ajuma. Codename 아줌마. 아줌마가 힘도 세고 빠른데 존재감이 없다. 아무도 이름도 안 불러주고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줌마가 정부 스파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Code name Ajuma. 과연 한국 아줌마가 이런 소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과연 해외로 가서 큰 시장에서 퍼뜨릴 수 있겠냐? 지금도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애니메이션 기획자로서의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아는 그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런 거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 캐릭터는 이걸 어떻게 주술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 전화가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돈을 날렸더니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얘기할까? 이 정도로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난 누구보다도 이 캐릭터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어. 공감 간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줌마, 이 캐릭터가 뽀글리 아줌마가 해외에서는 먹힐 수 있을 것이냐? 자, 미국, 중국, 영국, 홍콩, 일본 캐릭터를 보면은 아줌마들은 다
머리가 위로 뽀글뽀글합니다. 저도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해외 진출을 하려면 첫 번째가 가장 잘 아는 캐릭터를,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선택해야 된다랑 하나랑 상대방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설정을 갖고 가야 된다. 상대방의 높은 문턱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건드려라. 이 아줌마 헤어스타일은 뭐냐?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이를 이제 자기의 품을 떠나게 할 만큼 이제 안도를 갖게 되고 또 연세가 드시면은 여성 호르몬은 줄어드시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사슴과 곰을 비교해 볼까요? 무시무시한 곰과 총명총명하고 아름다운 사슴은 누가 더 머리가 클까요? 곰이 더 크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머리가 작고 육식 동물들이나 기가 센 동물들일수록 머리가 큽니다. 개 중에서도 머리가 큰 개는 좀 더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자는 좀 더 커 보이고 더 강조를 하려고 여기 갈기까지 있는 거죠. 아줌마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네. 점점 더 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마를 해서 좀 더 크게 보이는. 자, 과연 편리하다고까지만 되면 머리를 깎지 왜 옆으로 부풀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디즈니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꿈꿔왔던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해야죠. 자, 이거 가지고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진출을 할까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구를 잡으면 될까? 사업에서는 내가 뭘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누구를 잘 아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아카데미상을 받고 에미상을 5개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게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었군요 라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영상을 만드신 분. 제가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상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10년쯤 전에요. 그 명함을 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줌마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너 기억하지? 잘 만드네. 미국 올 일 있을 때 한번 와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정말 착하신 분이라서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는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그쪽 갈 일이 있네요. 잠깐 옆에 들려서 뵙겠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미국에 갈 일이 없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가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당신같이 큰 사람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윌 빈턴 씨는 당시에 얼마 전까지 450명 정도의 스텝을 이끌고 계시던 CEO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이제 진지하게 수요일 날 포트폴리오랑 뭐를 가지고 언제까지 무슨 호텔로 와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갔고 그 뒤로도 이분이 심사하시러 프랑스 갈 때 이제 거기도 따라가고 미국의 집에도 이제 2번이나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외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청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30일 동안 같이 체류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 애니메이션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당신들은 몇백 명 되는 인원이 하나도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린 매일 아침에 15분씩 커피를 마셔. 커피 마시는 게 뭐 대단한가요? 저희도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인형 만드는 사포질하는 사람과 저쪽에 영화 특수효과 후반에 특수효과 폭발 장면 만들고 이런 사람과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파는 마케팅하는 사람과 같이 마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사포질하는 이 캐릭터는 저쪽에 폭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겠구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앞으로 돈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야겠다라는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스스로 목표 지점이 공동의 목표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다그치고 끌고 가고 연출을 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계속 학습하면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아, 난 이걸 하기 때문에 난 이 일을 더 잘하겠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니메이션 감독과 프로듀서의 역할은 로켓 발사대에 로켓을 발사할 때 한쪽에 로켓을 잡아주는 발사대 역할만 한답니다.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발사되는 걸 잡아주고 출발할 때 발사될 때 강하게 꽉 잡아주면은 결국엔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을 쏘는 거는 그쪽 스태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제 스튜디오에서 해봤습니다. 우리도 아침부터 15분씩 커피를 마셔보자. 그리고 그럼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글쎄, 너부터 해볼래? 아니요, 저는 그럼 너부터 해볼까? 아, 제가 어제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걸 다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혼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넘어야 되지만은 중국도 이런 토론 문화가 활발하거든요. 사장님 앞에서도 막 책상 꽝꽝 뜨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넘어가거나 이런 게 저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은 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한 달 동안 잘 열심히 따라다니고 아침에 호텔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이제 호텔에 가는 24시간을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기획을 해서 미국의 저분이랑 회사를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자, 미국의 회사를 만들고 미국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제작비가 한국 보통 극장용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이 3, 40억? 100억 넘어가면 야 이건 블록버스터다. 100억짜리 영화는 우리나라에는 어휴 이건 힘들어 라고 하는데 미국의 회사를 만들고 미국용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200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200억이 독립영화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다른 미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들이 600억, 1000억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자금 조달도 어렵고 어떻게 경비를 줄여서 200억을 조달을 하냐? 여기는 또 우리는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같은 영화를 만들어도 지금 현재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큰 수익이 납니다. 차이나 필름 그룹이라는 국영 회사는 지금 분노의 질주 최신 편에도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미국의 많은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하면서 쿵푸팬더 3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중국 시장, 미국보다 더 큰 중국 시장에 가서 돈을 벌려면은 꼭 이 회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또 차이나 필름 그룹을 가서 따라다녀서 이 회사한테 지금 투자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나머지 투자를 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한국에도 투자는 따라오겠다라는 투자사들을 만들었는데요. 또 미국에서 투자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리고 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않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접어야 되는 사업이지 우리나라처럼 야, 투자했는데 접으면 어떻게 일단 끝까지 가자. 그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시나리오 투자만 앞에 한 2억 5천 정도 받아서 미국 시나리오 작가를 써서 가려고 하다가 아예 그냥 통으로 200억을 받아버릴까? 라는 걸로 다시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아마 해야 될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제 시장이 너무 좁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데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그 강대국들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가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틈새에서 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 저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미국으로 더 큰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에 의존하고 네, 이런 투자 자본에 한국 시장에 의존하는 일은 더 이상 이제 좀 많이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떤 상황에 있냐? 애니메이션 산업에는 누가 지지 않느냐라는 건 없습니다. 누가 이기냐라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쓰러지지 않아야지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여기에 맞는 저희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1974년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권투입니다. 조지 포먼은 당시 20대였고 엄청난 파워의 주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전자들을 쉽게 KO를 시키고 챔피언 자리에 올렸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오히려 도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이도 30대로 많았고요. 그래서 도박사들은 모두 다 조지 포먼이 이긴다고 거의 90% 정도가 그런 게임이었는데 무하마드 알리는 8회까지 계속 링에 부딪혀서 맞았습니다. 네. 뭐 10대 맞으면 이제 한 방 정도는 자기도 때렸지만은 계속 링에 기대서 맞았습니다. 네, 피하고. 언제까지 맞았냐? 상대방이 힘이 떨어질 때까지. 맞으면서 10대 중에 한 대 때리는 걸로 상대방의 데미지를 입혔고요. 그러면서 또 무하마드 알리는 어떤 기분으로 맞았을까요? 아, 이거 무섭나? 나 이거 쓰러지면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지금은 내가 매를 맞지만은 넌 기다려. 이제 곧 쓰러뜨릴 거야. 라는 기분으로 매를 맞았겠죠. 그러다가 8회 말에, 상대가 8회 말도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상대가 이렇게 숨어서 피하면서 때렸는데 거기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고 상대방이 힘이 빠져서 비틀비틀 거릴 때 바로 이게 몇십 초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나가서 때리고 KO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은 이미 계속 공격하는 입장이었지만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도 저도 그러고 지금 한 5회 말 정도, 아니 말은 야구군요. 5회 정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봤더니 맞을만하다. 내가 몇 회만 더 기다리면은 한 방 정도는 나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 나를 때려라. 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돼서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링 위에서 미국 시장을 가지고 노리고 때려라 맷집을 기르고 있는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을 대표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감독 홍석화였습니다.